제가 최근에 그 비트코인으로 다 자산이 대부분 다 넘어갔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일단 넘어와서 보니까 그 CFA에서 배운 것, 그 정통 금융공학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. 이 비트코인 쪽 사람들. CFA나 전통 금융공학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패턴이라던가 뉴스에 나와 있는 거,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,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4년 반감기, 4년마다 불장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폭락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듣는 게 너무 불편해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 쌍봉 뭐 이런 얘기하고 그 기술적 분석의 그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. 양봉, 쌍봉, 뭐 추세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거슬려요. 되게 듣기가 싫어. 이게 본능적으로 몸이 이게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거 있죠. 이게 진짜 불편해요. 이게 불편해요.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좀 깊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금액이 커졌잖아요.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1억 5천이 넘어가니까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제 엄청난 불장, 엄청난 폭락, 지난번에 80% 폭락했거든요. 이런 게 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. 일단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,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,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강하게 믿고 있어요. 이쪽 비트코인 쪽 사람들은 이걸 진짜 강하게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게 되게 마음속으로 불편하다는 거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 분석에 이렇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.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불편한 이유인데 이게 족보가 없어요, 족보가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펀더멘탈이 없어요. 다시 말하면 내재 가치가 없어요, 내재 가치.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안 돼.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정통 금융공학에서는 수익 창출이 돼야지 이걸 갖고 뭐 할인을 한다던가 뭘 해서 적정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적정 가치라는 게 없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. 적정 가치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. 왜?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. 왜?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. 이게 답답한 일이죠, 진짜. 그래서 그냥 우표가 되면 우표. 우표는 50원이라는 가치라도 있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재 가치가 없는 건 맞는데 그건 달러도 마찬가지예요. 100달러짜리 지폐의 내재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. 그냥 종이값 아니잖아요. 이만한 종이 한 장 값. 20원밖에 안 할 거잖아요. 예전에는 그 달러가 금이랑 연동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 태원이 끊어져서 그냥 종이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격인 거죠. 미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. 그렇게 치면 비트코인도 그 믿음이 지금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장난같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 믿음이 개당 1억 5천 정도로 믿음이 강해진 거잖아요. 그리고 믿음의 가격이라는 거죠. 달러처럼. 그렇게 되면 말이 되죠. 그리고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 게 생긴 것 같아요. 금의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.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디지털 금의 위치로 자리 잡고 있고 금의 전체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다라고 보는 의견이 생기고 거기에 약간 사람이 동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만큼의 위치로 올라간다면 개당 15억 정도 할 것이고 그게 약 5년 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.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.
예를 들어 전쟁이 났어요. 전쟁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갖고 도망을 못 가잖아요.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걸 저기 지갑에 담아서 어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로 도망가면 되니까.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저는 미국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가장 큰 문제가 부채 문제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채가 너무 많고 이거를 낮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, 사람들이. 이거를 좀 고통을 감내가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생각을 안 해. 이상한 꼼수만 계속 개발해내고 이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. 미국이 하는 그 행태가 너무 불안해.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트럼프가 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막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,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은 부채, 정부 부채.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또 보니까 또 일본도 엄청나게 부채가 많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정상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CFA라던가 정토금융공학의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다. 두 번째는 국채의 이자율. 그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논리가 펼쳐지거든요. 근데 나는 그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못 믿겠어요. 진짜 무위험 자산인가? 저걸 저렇게 찍어내고 하는데 저게 괜찮다고? 그래서 미국이 아닌 국적이 미국이 아닌 그 자산을 찾다가 비트코인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, 사실. 내가 익숙하지 않은 데 들어와 있는 내가 편한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을 못 믿겠어요. 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가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괜히 걱정병이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예,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